자,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참전을 했습니다. 어제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이제 이런 기구가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는데요. 여기서도 상당히 단호한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단히 걱정하셨습니다.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우리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검찰의 탄압, 행패에 가까운 작태에 대해서 대책위는 보다 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 소장님, 이제 대책위가 문 전 대통령 앞에서 대책위가 단호한 대응을 해 나가겠다 했다는데, 이 단호한 대응 뭘 뜻합니까? 실제로는 아마도 이제 뭘 구체적으로 당장 이제 뭐가 있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원래 이제 좀 일단 단호한 대응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로선 의지의 표현의 성격이 좀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전직 대통령께서 뭔가 이러저런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뭘 할 수 있는 게 마땅치는 않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다만 이제 있을 수 있으면 이 어떤 현재 지도부와의 연계 같은 걸 통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액션에 나선다 그럴까요? 네. 현재는 물어오는 경우 입장을 표명하는 정도이거나 아니면 이제 페이스북 등등에 글을 올리는 정도인데 그거 이상을 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좀 예단하기 어렵고 원래 좀 액션을 하는 게 정도가 조금 더 센 입장일 텐데 아직까지 그럴 정도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작금의 상황을 보면서 예. 지금 정치 탄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행태를 보면 거의 사법 방해 수준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탄핵하겠다, 또 뭐 청문회 열겠다, 뭐 지금 또 전직 대통령까지 나서서 네. 기자회견식에 이런 입장 발표를 해서 사법 체계를 흔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사법 방해죄가 명문화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법 방해죄가 없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증죄, 또 이제 범인 도피죄, 또 증거인멸죄, 이런 각계의 법률로 대응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장님, 예, 그 대목에서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예, 야당은 법 왜곡죄를 뭐 입법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인데 예. 국민의힘은 왜 사법 방해죄 같은 거 입법 안 합니까? 저희가 이제 일단 그 의석 수에 있어서 네. 워낙 이제 지금 난리다 보니까 그래도 법안 발의를 하고 당연히 해야죠. 저도 그 여론을 묻고 뭐 이런 절차는 밟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 관한 국민청원,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시스템을 도입을 검토해 볼 만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경찰, 검찰 조사뿐만 아니라 네. 의회 조사 활동까지 네. 어떤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네. 징역 5년 내지 10년의 실형에 처하고요. 네. 실제 저지른 범죄보다 더 엄격하게 네. 사법 방해 혐의를 적용한다.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성 국장님.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가 있었고, 특히 그 딸 그리고 이제 사위였던 서모 씨 태국 이주에 대해서 이제 특혜 채용 의혹, 이게 이 사안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도맡아서 수행했다는 청와대의 그 행정관이었던 신모 씨, 곧 불러서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27일이죠. 27일에 네.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하는데 네. 신모 씨가 그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친인척 관리를 했어요. 네. 친인척 관리 담당 행정관이었고 네. 문다혜 씨가 태국으로 이주할 때 거기 가서 집도 알아봐주고 네.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문다혜 씨가 또 서울에 집 샀을 때 등기도 대신해주고 네. 뭐 이렇게 키맨이죠. 그리고 이상직 씨와 연간 85회 정도 통화도 하고 문자 메시지도 예. 주고받고 네. 그때 각상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이상직 전 의원과 상의를 했던 인물이에요. 네. 지금은 조국당의 사무처에 있는데 네. 어쨌든 이 27일 날 소환을 하는 이유가 이 그전에 검찰에서 한번 소환을 했는데 묵비권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꼭 필요한 정인이라고 해서 이 공판정 정인 신문까지 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도 묵비권을 했어요. 거기서 묵비권을 하면서 왜 묵비권을 하느냐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로 곧 본인이 피의자로 네. 전환이 될 텐데 그 경우에는 이제 본인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참고인으로 부르면은 이 피해자로 이제 전환을 하겠죠. 네. 그 키맨이기 때문에 네. 피해자 전환 수수원을 받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추석 연휴가 이제 지나면은 문다혜
시부터 이렇게 소환을 할 것이라는 그 검찰 쪽의 이야기가 계속 있었죠. 있었어요. 네. 소환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한 20명 이상을 지금 이 건으로 해서 다 소환을 했어요. 네. 그 심지어 조국, 임종석 이 사람들까지 다 소환했잖아요. 네. 그걸 문다이스를 소환을 해야 되는데 소환 전 단계로 네. 이 키맨인 이 신모 씨를 일단 부른 것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데 첫 입장 나온 것이 어제 그 대책위가 가서 만났을 때 나온 입장이 나에게도 그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국민에게는 오죽하겠느냐 하면서 검찰 탓을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게 어떤 뭐 사실상 뭐 유감 표명을 하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서 네.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하든지 네. 그런 메시지가 저는 나올 줄 알았는데 첫 메시지가 이 검찰 타설을 넣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러면은 검찰이 이 본인 그 가잉 수사, 정치 수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